블라디미르 푸틴이 국제법을 방금 위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영국계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최고 보안 감옥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전쟁 포로가 아닌 용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이 힘의 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핵심은 영국의 대응입니다. 그것은 외교 서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주요 목표물 파괴용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영국을 굴욕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정유소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며칠 전 러시아 법원은 영국 시민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 용병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최고보안교도소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죄 판결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논리는 그가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한 달에 $500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용병뿐만 아니라 각국이 자국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돈을 원했다면 영국에 머물기만 해도 한 달에 $500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인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이 전쟁에서 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적대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푸틴은 자신이 쓸 러시아 병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는 쿠바,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곳에서 매달 수천 명의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푸틴이 세운 선례에 따르면 이 외국인 병사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라 단순히 용병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가 로이터 통신에 자신의 아들이 러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경호원으로서 엘리트 훈련을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전선 도네츠크에 배치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16명도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속여 총알바디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외교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기는 11월에 드러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도네츠크에 갇혀 있다는 남성들의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냐는 200명 넘는 자국민이 러시아를 위해 싸운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아프리카인 1,400명 이상이 관련됐다고 추정합니다. 케냐인 지원병 데이비드 쿨로바는 러시아 군사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전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자는 전우에게서 그가 폭발로 사망했다는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임무를 나가기 시작한 후로 제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까지 포로로 잡힌 외국인 전투원들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왔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협약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대가는 유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잘 활용하고 있는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공격의 여파가 있습니다. 영상 공개 후 우크라이나는 영국 지원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유시설은 노셰크스 정유소라고 불리며 남부 러시아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군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군의 디젤, 연료, 항공용 등유를 제공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즉 러시아 시민들이 올린 영상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유시설에 2차례 직접 타격이 있어 미사일 2발이 관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후 러시아 언론은 정유시설 가동 중단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모든 걸 고치는 방법을 알 때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격의 다른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오렌부르크 가스처리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여기는 한때 러시아 최대 가스단지였지만 이제는 그 타이틀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전선에서부터 계산하면 훨씬 더 멉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러시아 군대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드론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티무르크 항구에 두 저장 유조 탱크도 타격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유조 탱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엄청났습니다. 화재는 약 2000제곱미터, 22,000제곱비트대로 번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겐 여전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아조프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크림반도로 보내지는 연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설이라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산업을 상대로 펼치는 전체 작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소를 최소 142회 공격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51회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 인프라를 82% 성공률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률을 보면 푸틴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방공망들이 푸틴의 궁전과 벙커만 지키는 것 같습니다. 방공망이 전쟁 기계를 지키지 못하자 푸틴은 다시 평소 수법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을 핵전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노르웨이해 상공의 핵폭격기를 띄워 영국을 위협하려 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영국으로 향하던 Tu-95MS 전략 폭격기들이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러시아 해군 소속 Su-33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폭격기를 쫓아내려고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핵 위협 시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거나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위협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12월 26일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가 여러 러시아 목표물과 임시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여단 지휘소도 파괴된 장소에 포함됐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GUR-14 여단의 지휘소와 배치 장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군의 저장 및 수리 기지와 크림반도의 레이더 기지가 파괴되었고 고속 강습정 배치 장소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에게는 좋지 않은 크리스마스였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휴전을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독일과 교황도 푸틴에게 휴전을 공개 요청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요청이 거부됐으며 러시아는 장기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휴전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서구의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해보세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에서 찍힌 영상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처음부터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는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